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의 군비 증강 소식이 나날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독일 정부의 차입 한도를 정하는 부채 브레이크에서 군비를 예외로 인정하는 재정 규칙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늘리고 독일의 경제를 되살려 재무장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메르츠 차기 총리는 연정 파트너와 협의해 독일의 군대와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군비 증강에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제공권 장악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K방산이 차세대 첨단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 국가 전략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공중전력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손으로 개발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심장격인 엔진은 미국 제품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이 제한되며 첨단 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진 국산화는 보다 시급한 상황인데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 초 첨단 기술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포함한 미래도전 국방기술 사업 추진 계획을 심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이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 앞서 세운 목표보다 상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미국 지휘의 F-41포 G400K 엔진은 14,770파운드포스인데 이보다 뛰어난 16,000파운드급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에 한국형 엔진이 탑재된 비행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장착됐던 미국산 F-414 엔진 대신 한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시험 운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 중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술 협의를 거쳐 비행시험 협력 계획안을 전면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엔진 관련 기술력을 공유하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KF-21 전투기용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엔진 분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기업은 오랜 기간 차근차근 기술력을 축적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세계 항공엔진 시장을 독점하는 3대 기업조차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엔진을 제조하는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22,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국제 기준으로도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며 신기술이 적용된 램제트 방식으로 슈퍼 크루즈 기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군사 매체인 에어로 유나이티드는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 방식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단계적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티타늄 블레이드와 저 바이패스 비율 구동기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이 적용된 신형 터보팬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출력과 연비,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과거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첨단 가스터빈 제작 기술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기술력이 결합되면 2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 역시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 전투기의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엔진 체계 국제 개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트 추진 기관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램제트 엔진은 고속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원통 내부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 추진력을 얻는 방식의 제트 엔진으로 별도의 압축기나 터빈 없이도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더욱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2011년부터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관련 특허 및 연구를 진행한 끝에 2017년 마침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트 엔진 활강체 테스트는 지난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더욱 높은 추진력과 안정성을 갖춘 차세대 엔진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자랑하는 고급 기동성, 예를 들어 코브라 기동도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초음속 비행부터 공중기동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동체 안정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3만 파운드급 추력을 갖춘 차세대 엔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소식이 공개되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몇 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실물을 공개하고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이후 꾸준한 비행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수십 년간 시도했음에도 제대로 된 전투기 개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개발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형 엔진 탑재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엔진 개발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기존 전투기보다 더욱 신속하고 민첩한 기동이 가능하며, 이 같은 성과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군사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매에 장착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이 개발됨에 따라 제너럴 일렉트릭조차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기술 제휴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항공 엔진 사업에서 17조 원 이상의 수주를 확보하며 세계 4대 항공 엔진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와 제너럴 일렉트릭마저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제조까지 진출한 결과 이제는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어떤 국가도 핵심 엔진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오직 자체 기술력만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성공시켜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군의 주력 항공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기 엔진까지 국산화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군에 국한되지 않고 육군과 해군을 포함한 모든 무기 체계의 엔진 생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 엔진 기술력과 노하우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에 새롭게 적용될 엔진을 우리 기술진이 직접 개발하여 교체하는 미래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의 혁신적인 성능이 공개되자 이제는 한국 방산을 경쟁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미국 록히드 마틴조차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전투기 엔진까지 완전히 국산화하게 되면 더 이상 한국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T-50 경전투기의 사례만 보아도 미국 록히드 마틴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록히드 마틴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투기 부품 하나조차 쉽게 제공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해왔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왔던 주요 고객이었지만 자체 전투기를 개발함으로써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기 판매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이 미국 무기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외부의 압박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엔진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 확신하며 대한민국이 엔진을 개발하는 동안 자사 제품을 홍보하며 판매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는 터보팬 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제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엔진을 전투기에 장착하며 해외 수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력 발전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엔진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체 부품 생산을 통해야만 수출의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부품 공급이 제한된다면 결국 판매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조차도 잦은 결함과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엔진 국산화의 어려움은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국산화를 추진하기보다 현실적인 전략과 기술적 완성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의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무리한 국산화로 인해 비용만 급격히 증가하고 실제 기술 발전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과도한 비용 문제로 인해 진전이 느린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자체 엔진을 개발했지만 성능과 내구성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20 전투기를 위해 개발한 WS-15 엔진은 예상했던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엔진 내구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부 관계자조차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에 필요한 고급 합금 소재의 품질이 떨어지며 기술력도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 항공우주연구소장은 차세대 엔진의 기술적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엔진 제조에 필수적인 고급 합금 소재 생산 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계적인 국산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엔진 국산화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이 긍정적인 이유는 세계 최강의 방산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록히드 마틴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방산 역량은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무인기 복합체계 및 스텔스 기술과 결합한 차세대 엔진 개발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제트 엔진 개발이 약 3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산 무기 국산화가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육해 공군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협업도 순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엔진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 한화와 두산의 항공엔진 국산화 주도권 싸움은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허위 과장된 사업, 즉 사기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2024년 6월 첫 번째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터키 전투기였지만 두 번째 시제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믿었던 터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일정 지연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국 내 네티즌들조차 이번 사업을 단순한 정치적 쇼맨십으로 평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터키의 에르도안 정권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 2023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내세운 비현실적인 일정 역시 이러한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2023년은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시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심지어 복좌형 시제기까지 포함하여 거의 한 달에 한 대씩 제작되며 성공적으로 개발과 양산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KF-21에 대한 해외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고려 중인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KF-21과 러시아의 수호이-57을 최종 후보로 두고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수호이-57을 선택할 경우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조나 밀리터리는 말레이시아가 KF-21과 수호이-57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무기 체계로서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량 생산에도 실패했으며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소규모로 운영 중이며
2010년 1월 첫 프로토타입 비행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작전 배치가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서방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57을 도입하면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현재 러시아제 수호이 MK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급망 문제로 인해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KF-21 보라매는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가 소련제 전투기를 압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85년에 40년 후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가 소련이 만든 전투기를 경쟁해서 밀어내고 있다 라고 말했더라면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항공엔진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하는 국산 항공엔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이는 세계적으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며 한국이 항공기 엔진 개발의 주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투기뿐만 아니라 항공엔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자주국방을 향한 위대한 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한 항공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죠. 주관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항공엔진의 국산화에 나섰는데 한화는 KF-21에 장착되는 G사의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익숙한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스터빈 엔진 분야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이자 세계적으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의 국산화에 성공했죠.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하여 고온의 가스를 생성한 뒤 이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 섭씨 1500도를 초과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항공용 및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이 변형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은 항공용 터빈이 지상뿐만 아니라 높은 고도에서 급격한 속도 변화를 겪기 때문에 블레이드 크기는 작지만 기술적으로 더욱 높은 난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산은 특수 소재를 다룬 경험이 풍부해 충분히 도전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산은 항공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의 녹는 점을 초과하는 혹독한 조건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고도의 냉각 설계와 첨단 소재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의 고온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연소기 및 터빈 설계 기술과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는 상당히 뛰어난 성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조차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의 TIT 기술 개발을 2029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터빈이 1600켈빈 환경에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담당하고 나머지 600도는 냉각 및 코팅 기술이 맡게 됩니다. 터빈은 회전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극도의 피로에도 견뎌야 하며 정밀한 형상 제작과 냉각을 위한 홀 가공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두산은 국내 최대 규모인 200대 이상의 고온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시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년째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빈 입구 온도 1680도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로 평가됩니다. 터빈 인렛 템퍼러처 TIT는 가스터빈 엔진의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이며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도 두산을 핵심 파트너로 선정하여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회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레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과 한화의 생산 역량이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국형 엔진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산 부문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한화와 두산의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투자한 시간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군용 제트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시점도 약 20년 전으로 한국이 본격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T-50 고등훈련기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제트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사 선진국들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수십 년을 투자했지만 대한민국은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항공 엔진 기술은 그 어떤 국가도 공유하지 않는 최상위 기밀로 취급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달리 모든 무기 체계를 첨단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으며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연일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